자, 안녕하세요. C언어 가천대학교 오늘 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보강이 어쩔 수 없이 추석과 함께 이제 두 번의 그 연휴를 우리가 맞이했죠. 그래서 대체 공휴일이 이제 두 번이 껴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요 세 번에 걸쳐서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C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볼 건데, 우선은 아두이노를 조금 알려면은 어쩔 수 없이 C 외에 다른 것들을 조금 알기는 알아야 돼요.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조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에 접근하기 위해서 C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다 보니까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제가 조금 계속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를 해 두시면은 나중에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리얼 통신이라는 거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통신이에요. 통신인데 시리얼 통신은 굉장히 오래된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즘 대부분의 통신 방식들은 이제 무선 통신으로 이루어지죠. 블루투스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WAN, WAN 통신을 하거나 즉 와이파이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많은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혹은 이제 빠른 속도를 필요로 하고 이럴 때는 이제 별도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외에 좀 속도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약간은 좀 고전적인 방식의 그런 제어기들을 사용할 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에 가보면은 요즘 PC에는 붙어 있지 않는 상당히 오래된 그 RS232 방식의 이런 제어 포트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알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회사에서도 여전히 윈도우 XT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윈도우 XT를 회사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어 장비용으로 예전에 만들어 놨던 이 제어 장비가 윈도우 XT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여전히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쓸 수 있는 컴퓨터도 요즘 나오는 컴퓨터로는 못 쓰는 거죠. 꽤 옛날 컴퓨터를 이제 구해서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시리얼 통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뭐 UART 통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는 얘는 그냥 직렬 통신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PC와 그리고 아두이노와 같은 이제 주변 장치죠. 아두이노를 주변 장치라고 얘기를 할게요. PC가 있고 주변 장치가 있을 때 아두이노와 주변 장치를 연결해서 어떤 통신을 할 때 여러 개의 신호들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병렬 통신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신호들이 한 번에 하나씩 일렬로 쭉 줄지어서 가는 직렬 통신이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은 직렬 통신 중에 하나예요. 자, 병렬 통신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한 번에 여러 개의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동시에 얘의 단점은 뭐냐 그러면 여러 개의 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즉 8개 신호를 한꺼번에 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8개의 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8개의 신호를 한 줄을 세워서 한 줄을 세워서 보낸다 그러면 줄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얼 통신 같은 경우는 줄 하나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줄 하나는 아니죠. 정확하게는 신호가 0인지 1인지를 구별해야 되니까 0인지 1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그라운드 선이 따라가야 되죠. GND 선이 가고 그 옆에 신호선이 가서 GND와 신호선 사이에 그 전압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가지고 전압 차이가 없으면 0인 거고 전압 차이가 있으면 1인 거고 이렇게 해서 1과 0을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얼 통신은 선이 2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선이 2개만 있으면은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말이 맞기는 한데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면 PC 쪽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신호를 보낼 때 선이 하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라운드 선 하나하고 선 하나 이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쪽에서 PC 쪽으로 신호를 보낼 때 이때도 선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즉 양쪽은 하나는 보내는 선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받는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RX라고 부르고 또 다른 하나를 TX라고 부릅니다. 각각 컴퓨터도 RX와 TX가 있고 아두이노도 RX와 TX가 있어요. 아두이노의 RX는 리시브 받는 거죠. 아두이노의 RX는 컴퓨터의 TX 보내는 거. 컴퓨터의 TX하고 아두이노의 RX하고가 연결이 될 거고 아두이노의 TX하고 컴퓨터의 RX가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받고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00, 10, 100, 110 뭐 이런 식으로 신호가 직렬로 해서 쭉 가게 됩니다. 자, 저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고요. 비트가 가는 거죠. 비트가 한꺼번에 여러 개가 묶여가지고 한꺼번에 8개 혹은 16개가 묶여가지고 문자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0 또는 1인 그 비트들이 쭉 일렬로 줄지어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가요. 시리얼 통신의 특징은 얘네들이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두이노 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보드를 PC 쪽에 연결해서 업로드를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TX-RX라고 적혀 있는 요 부분의 LED가 굉장히 빠르게 깜빡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깜빡인다는 얘기는 TX가 깜빡인다는 얘기는 보내는 거죠. 아두이노 쪽에서 PC 쪽으로 신호를 보낼 때 이게 깜빡이는 거고요. RX가 깜빡이는 거는 PC 쪽에서 신호가 이렇게 쭉 들어와서 아두이노 쪽으로 들어올 때 이때 이 RX라고 적혀 있는 요 LED가 깜빡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깜빡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재미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거죠. 시리얼 통신을 위한 칩이 있다고 했죠. 시리얼 통신을 위한 칩. 아트메가 16U2 이렇게 이제 이 칩이 있는데 요 칩 대신에 조금 저렴하게 이제 나온 것이 이제 CH340이라는 중국에서 나온 USB용 그 칩을 사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6U2를 사용하거나 CH340을 사용을 해서 이 칩을 써서 USB로 온 것을 시리얼 통신으로 변환을 시켜주고 변환된 게 여기 아트메가 328P라는 이제 MCU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0번하고 1번에 있는 0번하고 1번에 있는 요거 0번하고 1번에 있는 RX하고 TX가 이 칩하고 연결이 될 거고 이 칩은 USB 신호를 시리얼 통신으로 변환시켜주는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변환이 되고 이렇게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아트메가 328P라는 이곳에 이 칩이 읽을 수 있는 신호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했는데 시리얼 통신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얘가 직렬 통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직렬 통신 즉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가 100, 11, 011 이런 신호를 보내고 싶으면은 이런 신호를 보내고 싶다면 얘를 한 줄을 세워 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 줄을 세워 가지고 처음에 1을 보내고 그 다음에 0을 보내고 그 다음에 0을 보내고 그 다음에 1을 보내고 1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PC 쪽에서 보내는 거를 아두이노 쪽에서 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두이노 쪽에서 신호를 보낼 때 PC 쪽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양쪽의 속도를 맞춰줘야 돼요. 즉 PC 쪽에서 신호를 받을 때 사용하는 속도를 9600으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동시에 아두이노 쪽에서도 9600으로 둘 다 속도를 똑같은 속도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9600인데 하나는 이것의 10배가 되는 속도를 가졌다. 하나는 이것의 혹은 뭐 2배가 되는 속도를 가졌다. 그러면은 신호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아무런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잡음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둘 다 9600으로 맞춰주게 되면요 9600 bps니까 비트 퍼 세컨드예요. 1초당 9600개의 비트가 갈 수 있는
그런 신호입니다. 즉 하나의 신호가 갈 때 걸리는 시간이 9600분의 1초가 되는 거죠. 9600분의 1초. 똑딱하는 요 1초 동안에 9600개의 비트가 간다는 얘기예요. 9600개의 문자가 가는 게 아니라 비트, 0 또는 1로 되어 있는 0 또는 1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비트 하나인 거고, 요 비트가 1초 동안에 9600개 갈 수 있는 속도가 9600bps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사이에 이 시간 간격은 9600분의 1초가 되겠죠. 9600분의 1초. 이 시간 간격을, PC 쪽에 있는 터미널하고 아두이노하고 속도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두이노 쪽에서 신호를 보낼 때 100 이렇게 보낼 때 PC 쪽에서 똑같이 9600분의 1초의 간격을 두고 신호를 읽는 거예요. 신호를 읽을 때 처음 신호를 읽고 그 다음 9600분의 1초 후에 두 번째 신호를 읽고 다시 또 9600분의 1초 후에 세 번째 신호를 읽고 이런 식으로 쭉 읽다 보면은 이게 계속 5V였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5V여서 11111 쭉 오면은 얘는 그냥 아무 신호가 없는 거고요. 얘가 어느 순간에 0이 돼버리면 자, PC 쪽에서 계속 읽는데 아두이노 쪽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5V를 계속 보내다가 0을 한번 딱 보내게 되면 PC 쪽에서 0을 읽었겠죠. 0을 읽으면 얘가 스타트 비트가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를 읽어요. 8개 비트를 읽고 그 다음에 스탑 비트, 그 다음에 0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고 여기서 끝이다 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8개의 비트를 읽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속도가 맞춰져야 되겠죠. 속도가 9600이라는 속도가 PC도 아두이노도 같은 속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계속 읽다가 한쪽은 계속 신호를 보낸 거고 다른 한쪽은 계속 신호를 읽는 거고, 읽다가 보면은 계속 1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0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읽는 쪽에서는 0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신호가 들어오겠구나 라는 걸 아는 거야. 신호가 들어오겠구나. 계속해서 얘는 9600분의 1초마다 읽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읽어서 100, 11, 011까지 읽고 여기 0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끝났구나 라는 걸 알죠. 끝났다고 해서 읽는 걸 멈추는 건 아니에요. 계속 읽는 거예요. 여기 또 PC 쪽에서는 계속 읽어가는 거죠. 11111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0이 되면은 그때부터 또 8개 비트를 읽어서 저장을 해놓겠죠. 읽어서 이쪽에 있는 거는 읽은 다음에 저장하지 않고 버리는 거고, 여기에 있는 8개의 비트만 읽은 다음에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저장을 해놓고 얘를 이제 아두이노나 혹은 PC 쪽에서 요 값에 해당하는 것을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시리얼 통신의 프로토콜이 진행이 됩니다. 자,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것들을 쭉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CDS라는 걸 써서 이제 CDS라는 걸 써서 우리가 좀 빛의 밝기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두이노 실험 보드가 있으면은 제일 좋고,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그 사이트 있죠. 팅커캐드. 그 사이트로 가셔서 거기에서 이번 실험을 좀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번 실행을 이제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좀 제가 실험을 진행을 할게요. 물론 저한테는 아두이노 보드도 있고 뭐 CDS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PC상에서 이제 실제로 하기보다는 그냥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팅커캐드라는 그 시뮬레이션 사이트로 가서 거기에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DS 센서를 사용을 할 건데, 이 CDS 센서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황산 카드미움이라는 그 물질이 여기 지금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여기 잘 보시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 전도체예요. 그 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인데 요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떨어져 있는 부분,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이게 이제 그 화학 물질이 발려져 있어서 저기에 이제 붙어 있는 이 화학 물질은 뭐냐 그러면 빛을 쐬면은
저항값이 작아지는 그런 물질이에요. 빛을 쐬면. 즉 밝은 곳에 놔두면은 요 사이에 있는 저항값이 굉장히 작아지게 될 거고, 반대로 어두운 곳에 두면 요 사이에 있는 저항값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게 해서 저항값을 읽어서 현재의 밝기 정도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날로그 센서죠.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두이노 키트를 사시면은 웬만하면은 얘는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광센서 모듈이고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지는 소자고, 또 저항에 따라서 변경되는 전압으로 바꿔서 우리가 측정을 할 겁니다. 우리가 저항값 자체를 측정하지는 못해요. 아두이노에서는 저항값 자체를 측정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전압값을 측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전압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여기 레지스터 그 10kΩ짜리 저항을 하나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요. 10kΩ짜리 저항하고 여기 이제 포토셀이라고 했는데 CDS 센서, 우리가 방금 봤던 그 CDS 센서를 여기다가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쪽에 5V, 한쪽에 0V, 5V하고 이제 그라운드 연결해 주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은 이 부분의 저항값이 작아진다 그랬죠. 이 부분의 저항값이 뭐 이론적으로 0V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5V가 여기서 바로 A0 핀으로 들어가겠죠. 혹은 얘가 아주 어두워져서 이곳에 있는 저항이 무한대가 됐다고 할게요. 무한대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 그라운드 0V가 이렇게 A0로 들어가겠죠. 자, A0라고 되어 있는 저 포트를 아날로그 값을 읽을 수 있게 해놓고 여기에 들어오는 전압 값을 읽을 거예요. 전압 값을 읽는데 이 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5V에 가깝게 높은 전압을 읽게 될 거고요. 반대로 어두워지면 여기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0V에 가까운 전압 값을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저런 식으로 저 전압 값을 읽어서 우리가 이제 그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브레드보드를 쓰게 되면 이제 우리는 지금 브레드보드 안 쓸 거니까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여기 줄 쳐져 있는 요 부분들이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안에서 그 동판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그냥 보고 넘어가시고요. 얘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거예요. 저항 하나하고 CDS 센서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그라운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CDS 센서하고 저항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부위를 A0에다 연결해주고, CDS 센서의 다른 쪽 끝에다가 플러스 5V가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요게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자, 5V GND 여기 10kΩ짜리하고 CDS 센서 요 사이에 있는 거를 꺼내서 A0에 연결해 준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죠. 이거. 자, 이거 보셨으면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직접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자, 팅커캐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팅커캐드 그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요. 계정 하나 만드시고 없으시면은 그 다음에 회로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운 회로를 하나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이름을 적당한 이름으로 하나 넣어 주시고요. 새 회로 작성 하시면서 이번에는 CDS 센서를 우리가 사용해 주는 예제니까 여기 위에 적당한 이름이 들어가긴 합니다. CDS 센서 익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넣어 놓을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부터 집어넣을 거는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아두이노 이제 메가를 쓰면 제일 좋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메가는 없고요. 그냥 아두이노 우노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두 선택해서 보시면은 여기 레지스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간단하게 아두이노 우노부터 찾아가지고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쭉 내려가시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아두이노 우노 R3 얘를 가지고 오시고, 자, 그 다음에 CDS 센서하고 저항 10koh짜리를 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서 브레드보드는 이제 써도 상관없고요. 이런 거 가져다 놓고 이 위에다가 집어넣고 연결을 하셔도 되고, 혹은 그냥 안 쓰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걸 그냥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셔도 돼요. 지금 저는 안 쓰고 그냥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쓰셔도 상관없고요. 자, 우선 CDS 센서를 찾아보시고 검색에다가 써볼까요? CDS. 검색에는 CDS가 없나 보네요. 그럼 포토셀로 있나 본데요. 여기. 자, 포토 레지스터. 포토 레지스터 있으니까 여기서 자, 얘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아예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거를 좀 지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포토레지스터 남겨놓고 저항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다 지울게요. 자, 그냥 불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지워버릴게요. 저항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 저항 값을 여기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10kΩ짜리 저항 하나 남겨 놓으시고 얘도 10kΩ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10kΩ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위아래가 바뀌어서 그렇지 똑같은 거죠. 이렇게 저항 하나만 남겨 놓으시고요. 저항 하나하고 CDS 센서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 포토 레지스터.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우선 GND에다가 저항의 다른 쪽 끝을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 거냐 그러면 여기 5V하고 CDS 센서하고 연결해 줘야 되죠.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쭉 가서 CDS 센서의 한쪽에다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얘를 다시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면은 얘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꺾어서 할 수 있는 요 점이 나옵니다. 이제 변곡점이 나오는데 얘를 적절히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랑 얘를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하고 A0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죠. 여기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 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V하고 되어 있는 부분은 좀 보기 좋게 빨간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위에서 색깔을 바꿀 수 있죠. 여기 GND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빨간색하고 검정색은 이제 일반적으로 거의 불문율처럼 모두가 다 사용하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빨간색은 전원이 들어오는 선이고요. 검정색은 그라운드에 연결되는 선이에요. 그래서 보통 빨간색하고 검정색은 이쪽으로 사용을 해주시면은 이제 편합니다. 어디서든 이제 빨간색을 봤을 때 여기가 전원선이구나, 이제 검정색을 봤을 때 이게 그라운드 선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밖에 다른 신호선들은 적당히 알아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맞추시면 돼요. 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기타 등등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포토레지스터 있고 저항 있고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만든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까지 됐고,
얘를 사용해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천천히 한번 보시죠. 시리얼 통신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시리얼 통신을 사용을 할 건데요. 셋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한 번만 실행되는 구조라고 했고, 루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셋업 안에는 시리얼 통신을 위한 속도만 한번 설정을 해줄 거예요. 즉 serial.begin 해서 시리얼 통신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함수고요. 시리얼 함수를 시작을 할 때 9600이라는 속도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9600이라는 속도로 시리얼 통신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거 집어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루프 함수 사용해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CDS 센서에 있는 값을 읽어오는 거죠. A0에 있는 값을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읽어올 거고요. 읽은 다음에 int 타입의 정수형 변수죠. 정수형 변수 brightness라는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erial.print,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PC라든지 좀 고가의 장비들 같은 경우는 디버깅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두이노처럼 좀 저렴한 칩을 사용을 하고 좀 저가의 이제 프로세서들 같은 경우는 이런 디버깅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그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이제 그런 식의 방법을 많이 써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모니터가 달려있고 키보드가 달려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컴파일하고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화면에 출력해주면 되는데,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얘는 키보드도 없고 마우스도 없잖아요. 키보드도 없고 이제 그 모니터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시리얼 통신을 사용할 겁니다. 시리얼 통신을 써서 print 혹은 println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주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이나 혹은 이 변수의 값을 PC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아두이노 코드죠. 아두이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코드인데, 이 아두이노 코드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brightness라는 요 문자열을 PC 쪽에 보내줄 거고요. 요 아래쪽에서는 brightness라는 이 변수 안에 담겨져 있는 값을 역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딜레이 500 했으니까 얘는 0.5초 기다리는 거네요. 0.5초 기다린 다음에 다시 루프를 반복하는 거죠. 다시 A0 값을 읽고 브라이트니스에 저장한 다음에 얘를 PC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자, 이러면은 요 값을 우리가 PC 쪽에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값을 우리가 터미널 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으면은 얘를 여러분들이 쭉 봐보시고요. 연결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죠. 요를 사용해서 자, 코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코드를 집어 넣어 볼 건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넣어야 될까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시작은 코드를 우리가 다 넣은 다음에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면은 얘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우선 코드 클릭을 해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왔네요. 이걸 넣었더니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블럭과 문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혹은 블럭만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블럭 코딩을 사용해서 아두이노를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블럭 코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블록 코딩을 하게 되면은 몇 줄 안 되는데 화면을 꽉 채워버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쓰지 마시고요. 당연히 그냥 문자로 코딩을 진행을 하세요. 문자로 놓고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자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기본 코드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블링크 코드, 이제 LED 빌트인에서 13번 LED를 출력으로 만들어주고 13번 출력에다가 13번에다가 불을 켜주고 1초 기다린 다음에 꺼주고 다시 1초 기다린 다음에 반복해 주는 거. 요 구문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쓸 거는 셋업 안에 있는 이 부분하고 루프 안에 있는 요 부분을 가져다가 쓸 겁니다. 즉 셋업 함수, 루프 함수는 그냥 남겨 놓고요. 요 안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우선 시리얼 통신이 가능하게 해줘야 되니까 serial.begin 함수를 우리가 넣어줄 거고요. 속도를 서로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9600으로. 자, 컴퓨터 쪽도 9600으로 해줄 거고 여기 아두이노 쪽도 9600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줄 건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아두이노를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만 했어요. 이렇게만. 실제로 아두이노를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자, 시리얼 begin 9600 이렇게 해주시고 셋업 안에서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루프 함수 들어가서 여기에서 brightness라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얘를 analog read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읽어줄 건데 어디에 있는 값을 읽어주냐 그러면 A0에 있는 값을, 즉 여기 A0에다 우리가 연결해 놨잖아요. A0에 연결해 놨으니까 연결되어 있는 A0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그걸 brightness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serial.print. 자, 요거 print하고 println하고 두 개 함수가 있는데 둘 다 이 serial이라는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이에요. print는 끝난 다음에 커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역슬래시_n, 즉 계획 문자가 포함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rintln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화면에 출력한 다음에, 화면이 아니죠, 시리얼 통신으로 보낸 다음에 맨 끝에 역슬래시_n, 계획 문자까지 함께 보내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얘는 계획 문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brightness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냥 두면은 이제 요 뒷부분에 얘가 화면에 출력이 되면, 시리얼 창에서 출력이 되면 요 뒤에 커서가 깜빡이면서 여기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 머물러서 이 자리에다가 위에 brightness라고 변수를 만들어 놓은 그 값을 여기에다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바로 끊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실행한 다음에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실행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넘어가 버리니까 화면을 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 지연을 위해서 딜레이 함수를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1000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 넣었던 500을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500보다 작은 값이면 좀 너무 빨리 넘어갈 거예요. 대략 1000 정도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게 해도 괜찮을 겁니다. 네, 1000이면 약간 느리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500 정도 하시는 게 뭐 적당하긴 할 거예요. 자, 1000으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코드가 완성이 됐고 이 회로도 만들어졌죠. 여기 시뮬레이션 시작을 눌러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시작이 됐어요. 얘가 이제 시뮬레이션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시리얼 통신으로 나오는 값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 지금은 안 보여요. 대신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시리얼 모니터라는 이 부분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brightness하고 54라는 값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거 포토레지스터 클릭을 해 보시면은 지금 빛이 얼마나 밝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조금 밝은 쪽으로 갔더니 얘가 많이 올라갔죠. 960까지 올라가고 끝까지 가면은 이제 974까지 올라가네요. 또 어두운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지면은
865에서 이렇게 쭉 825, 807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볼 수 있고, 실제 진짜 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이렇게 유사하게 좀 하는 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똑같은 거를 아두이노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코드를 그냥 복사해 가지고 올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복사해 가지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줬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A0에다가 우리가 CDS 센서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CDS 센서가 있어서 얘를 끼울까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CDS 센서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끼우지 않아도 할 수는 있어요. 끼우지 않아도 대신에 A0에서 나오는 값은 그냥 무작위 값 혹은 이제 뭐 쓰레기 값이 되겠죠. 이 값이 나오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체크해 보세요. 툴 눌러서 보드가 내가 지금 설치해서 PC랑 연결해 놓은 보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포트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맞는지 이 두 가지 확인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업로드 버튼 이거 눌러주시면은 컴파일을 할 거고요.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은 업로드를 할 겁니다. 컴파일과 업로드가 완료가 금방 될 거예요. 코드가 얼마 안 되니까. 업로드 완료됐죠. 업로드가 완료됐으면은 지금 이 아두이노 보드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 USB 선을 통해서 시리얼 통신으로 어떤 신호를 계속 PC 쪽에 보내고 있겠죠. 이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겠죠. 이 신호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여기 시리얼 모니터를 켤 수 있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 클릭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보내고 있는 신호는 9600bps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에 맞춰줘야 돼요. 이 속도에. 시리얼 모니터 창 눌러주시고, 자,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9600 보드 레이트로 돼 있죠. 요게 다른 값으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안 나와요. 신호가 깨지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 값이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를 양쪽 다 똑같이 9600으로 만들어주면, 아두이노도 9600이어야 되고 PC도 9600, 얘는 PC의 속도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브라이트니스 값이 뭐 이렇게 얼마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A0라는 저 핀을 통해서 들어가는 값인데, 현재 A0가 비어 있죠. 이제 플로팅 상태예요. 이제 플로팅 상태란 얘기는 지금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잡음에 의해서 이제 제어가 되는 상태다 보니까 얘는 그냥 아무런 값이 지금 막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 흔들어주면은 값이 막 바뀌어요. 의미 없이 그냥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값을 확인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뭐 진행하실 수 있겠죠. 한번 쭉 진행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바뀌는 것도 우리가 쭉 해봤습니다. 이 속도를 갖다가 멈추고 싶을 때는요, 여기서 시뮬레이션 중지 누르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이제 수정하려고 하면 얘가 지금 키보드가 안 먹힐 거고, 시뮬레이션 중지 버튼 누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다시 바꾸고 싶은 값, 뭐 200ms로 바꾸고 싶다. 바꾼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 눌러 보시면은 얘가 이제 조금 빠르게, 이전보다는. 근데 사실은 200ms인데도 여기 속도는 조금 느려요. 이게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쭉 넣었다 뺐다 이렇게 바꿔 보시면은 아래쪽에 요 값들이 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냥 시뮬레이션 이렇게 한번 해봤다. 이렇게 한번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에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얘를 조금만 우리가 좀 수정을 해가지고 LED를 하나를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값만 하나 들어왔었는데 이 A0로 들어오는 입력값을 우리가 판정해서 얘가 어두워지면은 불이 켜지게 이렇게 한번 아두이노에다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아날로그 입력 하나만 있었으니까 얘는 참 이게 또 미리 말씀드리면 아날로그 입력 같은 경우는 셋업 창에서 미리 핀 모드를 사용해서 뭐 아날로그 입력이다 이런 걸 해줄 필요 없어요. 디지털에 대해서만 입력인지 출력인지 이것만 해주면 돼요. 아날로그 리드는 그냥 바로 읽어주면 됩니다. 바로 읽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LED를 하나를 달아가지고 어두워지면 불이 켜지게 하려면 그건 디지털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디지털 출력 같은 경우는 여기 셋업 안에다가 핀 모드를 사용해서 뭐 11번 핀에다가 LED를 우리가 하나를 부착하겠다. 그러면 11번 핀에다 LED를 달고 얘를 아웃풋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날로그 리드 읽은 걸 브라이트니스에 들어가게 하고 얘가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이 해주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들어온 브라이트니스 값이 그 조도 값이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게 대략 어느 정도 나왔죠? 이게 보면은 여기서 이게 한번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에서 보면은 얘가 95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950보다 크면은 밝은 거고 이거보다 작으면은 874 어두운 거고 그래서 900 정도로 할까요? 92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920을 기준으로 해서 920보다 크면은 밝은 거니까 꺼지게 하고요. 920보다 작으면은 어두운 거니까 불이 켜지게 그렇게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요걸 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시리얼 통신 9600으로 만들어 놓고요. 11번 핀에다가 출력용으로 LED를 하나를 달겠습니다. 11번 핀에다 LED를 달아서 11번 핀이 브라이트니스가 지금은 500이라고 했는데 이걸 920으로 해주면 되겠죠. 920보다 작으면 그러면 11번 핀에다가 하이를 넣어서 LED를 켜줄 거고 else 그렇지 않으면은 11번 핀에다 로우를 줘서 끌 겁니다. 요것만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죠. 요것만 위에 있는 거는 똑같고 여기 11번 핀을 출력용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것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얘네들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시뮬레이션 중지하고 추가 한번 해보죠. 핀 모드. 핀 모드에서 11번 핀을 우리가 아웃풋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11번 핀을 아웃풋. 자, 11번 핀 현재 LED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LED 먼저 연결부터 할까요? 연결도 하지 않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예. 자, LED를 그래서 찾아서 LED를 여기다가 11번 핀에다가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11번 핀에서 플러스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 요 LED 같은 경우 빨간색, 노란색, 어떤 색으로 할까요? 초록색, 제 원하는 색 어떤 거든지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얘가 마이너스 음극 쪽이니까 자, GND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번 핀에다가 바로 여기 양극 쪽을 연결해주면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원래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저항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레지스터 저항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냥 저항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얘를 여기 왼쪽 위에 보면 로테이션 이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냥 단축키로 R자를 눌러도 돼요. 이렇게 R자를 눌러서 적당히 회전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GND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 줬습니다. GND는 그냥 연결해 줬고요. 여기 11번 핀으로 나가는 거니까 얘는 파란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도 그냥 파란색으로 해 놓겠습니다. 보기 좋게. 자, 이러면 다 된 것 같네요. 자, 코드 부분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코드를 다시 수정을 해보죠. 11번 핀 출력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고 여기서 5V가 나가면은 LED를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가겠죠. 저항 값은 현재 1kΩ인데 얘를 225ohm으로 고쳐주겠습니다. 225ohm으로 225ohm 정도가 5V일 때 전류가 적당히 흐르면서 LED가 뭐 적당한 밝기로 내보낼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 저항값하고 LED 그에 사용되는 전력 계산하는 건 제가 따로 그건 하진 않겠습니다. 이 시간이 진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C 공부하면서 이것까지 좀 적용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지 얘를 깊이 있게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회로 구성하는 데 필요한 뭐 전력값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에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거를 이제 조건문을 써가지고 자, 브라이트니스가 얘가 우리가 아까 920이었나요? 920보다 작으면 요 조건이 맞을 때 우리가 이제 11번 핀을 이제 켜주면 되겠죠. 디지털 라이트에서 11번 핀에다가 하이를 이렇게 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자, 이걸 똑같이 그냥 복사해 가지고 11번 핀에다가 로우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11번 핀을 켜거나 끄거나 이게 920이라는 저 값을 경계로 해서 920보다 작으면은 켤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끌 거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해볼까요? 시뮬레이션 시작해서 지금 켜졌네요. 벌써 얘를 놓더니 지금 어두운 상태여서 켜진 거고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얘가 어느 순간인가 920보다 더 커지는 순간, 즉 밝아지는 순간에는 LED가 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밝을 때는 꺼졌다가 어두워지면은 이제 다시 켜지게.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시리얼 창으로 값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요 값에 따라서 브라이트니스 값에 따라서 얘가 어두운지 밝은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밝아지면 LED를 꺼주고 어두워지면 LED를 켜주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쭉 해보시고요. 이 내용 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또 예전에 했던 것처럼 강제적으로 에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부분을 빼버리면은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 똑같이 여기서도 이런 부분을 빼버리면 이제 시뮬레이션 중지,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이 들어가서 문장이 끝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데 에러가 났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요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아래쪽에 이 문법적인 오류에 대한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은 이거는 땡큐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이 아두이노 IDE가 우리한테 그 부분을 알려주는 순간 우리는 그 부분만 보면 돼요. 전체를 다 볼 필요 없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에러 메시지가 하나도 나지 않는데 프로그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실행되지 않는데 에러가 하나도 없을 때, 이게 힘든 거거든요.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어디가 틀렸다라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좀 뭐 땡큐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코드를 지금 9줄이니까 몇 개 안 되지만 이게 한 2000줄 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0줄을 짰는데 어디서 고장인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 봐야 되잖아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2000줄을 짰는데 뭐 129번째 줄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다. 그러면 그 주변을 보면 되죠. 그 주변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 썼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문법적인 오류가 났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할게요. 논리적 오류가 난 거는 그건 정말 찾기가 어려운 건데, 문법적 오류가 난 거는 그거는 찾기가 정말 쉬운 거니까 이건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영어 읽고 정의 안 되면 사전으로 이제 단어 하나씩 찾아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복사해가지고 구글 번역기에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러면은 아, 이게 내가 이상한 기호를 집어넣었구나 라는 거를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문법적 오류가 있는 곳을 컴파일러가 찾아주고요. 이렇게 컴파일러가 찾아준다는 얘기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제 땡큐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반대로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곳은 컴파일러가 찾지 못하죠. 대표적인 게 저기 아래쪽에 있는 이런 건데, if 다음에 A와 B가 같은지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A와 B가 같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if 다음에 A equal B를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얘는 이제 컴파일러에 따라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워닝이나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에러 메시지를 안 보여줘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B에 있는 값을 A에다 집어 넣어주고 그리고 얘를 그냥 통과시켜 버려요. 즉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 걸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A와 B가 같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B 값을 A에다 집어 넣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논리적 오류가 있는 곳은 컴파일러가 찾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네,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A와 B를 서로 비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B를 A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컴파일러가 프로그램을 짜는 존재가 아니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짜놓은 프로그램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서 오류가 없으면 그냥 실행시키면 되는 거예요, 컴파일러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문장을 실행을 시켜버리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한테는 문제인 거죠. 실수는 내가 했지만 그 실수를 누군가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실수는 컴파일러는 안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온도 센서에 대한 거를 좀 볼 건데, 이 온도 센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는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얘를 실제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팅커캐드 사이트에도 이 온도 센서가 있기는 한데 DHT11이라는 이 센서 모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얘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얘는 디지털 센서야.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센서 CDS 센서는 포토레지스터 센서는 아날로그 센서예요. 아날로그 센서, 즉 센서가 빛을 받아서 얘가 저항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저항값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즉 이 저항값은 어떤 특정한 값 사이에서 무한대로 변하는 그런 저항값을 가진 아날로그 센서란 얘기예요. 자, 근데 디지털 센서는 조금 다르죠. 디지털 센서는 아날로그로 나오는 값을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센서 자체에서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센서 자체에서 디지털로 바꿔준 다음에
바꿔준 디지털 값을 아두이노 쪽으로 보내주는 센서가 디지털 센서입니다. 즉, 이 디지털 센서는 어떤 면에서 좋냐 그러면, 자, 아날로그 센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얘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아날로그 리드에서 A0를 읽어서 브라이트니스에다 저장을 하고 얘를 출력을 해봤더니 얘가 뭐 800 얼마, 90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뀌었죠. 자, 그러면 얘가 920이었을 때 요 값이 920이었어요. 볼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얘를 시뮬레이션 시작을 해보면은 여기서 지금 어두우니까 쭉 가다가 이렇게 요 상태 지금 937이에요. 937에서 밝으니까 LED가 꺼졌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밝은 걸까요? 자, 브라이트니스, 즉 여기 A0에 937이라는 값이 들어오는 이때의 조도가 얼마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이걸 알기가 어렵죠. 이걸 알려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별도로 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돼요. 별도로 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상태에서 브라이트니스가 937이라는 값을 나타내주고는 이 정도 밝기에서 조도를 측정할 수 있는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조도를 측정한 다음에 그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보고 그 값하고 937을 서로 테이블로 묶어줘야 되죠.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937이 나오면은 937은 조도 얼마였지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요 937이라는 값을 보고 우리가 현재 조도가 얼마인지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지금 아날로그 센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문제점이에요. 얘는 굉장히 저렴한데, 아날로그 센서는 저렴한데 여기에서 나오는 값이 정확한 값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반면에 디지털 센서는 어떻죠? 디지털 센서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온도 센서가 있는데 얘가 디지털 센서예요. 이 디지털 센서는 보면은 온도를 읽고요. 습도를 읽은 다음에 온도와 습도를 얘가 읽은 값을 디지털로 변환한 다음에 이 센서를 사용하는 쪽에다가 전달해줘요. 디지털 값을 전달해줘요. 아날로그 값을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디지털 값으로. 즉, 측정된 값을 바로 전달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오차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직접적인 온도값하고 직접적인 습도값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막연한 값, 즉 0V에서 5V 사이를 1024로 나눈 그 중에 어떤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 32도, 뭐 습도는 뭐 57%, 뭐 이런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차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 DHT11 같은 경우는 제가 생긴 것부터 잠깐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아두이노 그 키트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거야. 얘를 쓰든지 상관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얘도 어차피 그냥 뭐 저항 붙어가지고 있는 것 뿐이니까 VCC에 5V 들어가고 GND에 0V 들어가고 얘는 안 쓰는 거고 NC는 이제 not connect 약자예요. 그래서 NC라고 붙어 있는 거는 not connect. 어디에도 연결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데이터예요. 이쪽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이 센서로 5V가 들어가고 GND가 들어가면 여기 이제 전기가 흐르니까 이 전기를 사용해서 이 센서는 주변에 있는 온도를 읽고 습도를 읽은 다음에 그 값을 여기 데이터라는 요 핀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주는 거죠. 자, 보내줄 때 얘가 어떻게 되느냐, 요 포맷을 가지고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8비트짜리 RH 데이터, 8비트짜리 RH 데이터인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뒤에 다시 볼게요. 뒤에 이제 더 자세히 있으니까 8비트에서 16비트로 온도를 보낼 거고요. 또 8비트 해가지고 또 16비트로 습도를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8비트짜리 체크썸인데 이 체크썸은 뭐냐 그러면
지금 보낸 요 8888 총 8 곱하기 4니까 84, 32, 32개의 비트를 보냈죠. 이 32개의 비트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비트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기 위한 비트를 따로 보내줘요. 체크선 비트.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요 비트하고 즉 이 8비트를 뺀 나머지 84, 32, 32개의 비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체크선 비트를 만들고 그거하고 여기 체크선 비트를 비교해서 같으면은 이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잘 전송이 된 데이터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데이터가 틀리면 요 84, 32, 32개 비트를 사용해서 만든 데이터하고 이 8비트짜리 체크섬 데이터하고 체크섬하고 두 개가 다르면은 중간에 노이즈가 들어간 거죠. 즉 값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버려야 되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조건 값이 왔다고 해서 이게 다 올바른 값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노이즈가 들어가거나 잘못된 값이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를 하나씩 더 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간단히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본다 그러면 자, 한번 해볼게요. 해보기는 할 건데 그냥 좀 눈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코드를 짜보는 것까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뭐 실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보죠. 그냥 자, 스케치에서 라이브러리 추가하기,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서 라이브러리 관리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팅커캐드 안에 이 부품이 없어요. 그래서 팅커캐드에서는 얘를 쓸 수가 없고요. 그냥 아두이노 아이디 실행시킨 다음에 새 파일로 하나 열어보시고 여기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 파일을 열어보시고 여기서 스케치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약간 틀릴 수 있어요. 왜 틀리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좀 많이 넣어놔서 그래요. 지금 제 거는 여기 뭐가 좀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 라이브러리 관리로 그냥 들어가세요. 라이브러리 관리 클릭하시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여전히 제 아두이노 요 기본 아이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라이브러리 매니저가 되게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한 달 전까지 없던 게 막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요. 라이브러리가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이제 뭔가 실드를 만들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주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DHT11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쳐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DHT 센서 라이브러리라고 나오죠. 지금 센서 라이브러리 4 ESP 뭐 이것도 있고 뭐 에두 인트로 뭐 이것도 있고 좀 그런데 제가 예전에 했었을 때는 얘를 실제로 이제 만들고 그랬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DHT11 그럼 두 개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예전엔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거 DHT11을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면 돼요. 이제부터는 지금 내가 DHT11을 써가지고 온도값하고 습도값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 이제는 고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것도 예전에는 고를 게 없었어요. 이거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무조건 이거 쓸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 고르면 돼요. 그래서 DHT 센서 라이브러리 저는 지금 이걸 현재 인스톨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보면은 버전들 쭉 선택되어 있는데 현재는 최신 버전 1.4.2가 인스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거를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다 보면 뭐 많아지니까 이거 선택해서 설치해 주시고요. DHT 센서 라이브러리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쭉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런 걸 하냐? DHT11이라는 센서를 쓸 때 굳이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선택해서 써야 되냐? 그냥 내가 직접 코드를 짜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않냐? 물론 그래도 돼요. 물론 그래도 되고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요 형식에 따라서 이 형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비트들을 넘어오는 비트들을 읽어오고 이렇게 읽어온 비트들을 사용해서 체크썸도 이제 만들 수 있고 이걸 비교해서 이제 좋은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앞에 있는 거 두 개 찾아가지고 이제 온도로 뒤에 있는 거 두 개 붙여가지고 습도로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이미 다 해놨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다 해놨는데 이미 누군가 다 만들어 놓고 잘 쓸 수 있게 해놓은 거 있으면 그냥 그거 쓰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만약에 만들어 놓은 이 함수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은 다시 만들어야 돼요. 물론 저도 지금 이제 그 ESP32에 들어있는 어떤 이제 라이브러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좀 그거 좀 안에 내용을 보면서 새로 지금 고쳐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요. 자, 마음에 안 들면은 새로 만들면 되는 거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은 그냥 이제 감사하게 쓰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냥 이걸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40개의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될 건데 앞에 봤던 것처럼 여기 8비트짜리 휴미디티 8비트짜리 휴미디티 즉 앞에 있는 거 8비트 8비트 두 개 16개 비트는 습도 값이네요. 그 다음에 8비트 템퍼리처 그 다음에 8비트 또 템퍼리처 그래서 8비트 8비트 요 두 개 16개는 온도 값인 거고 그 다음 8개가 페리티 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요거 8개랑 요거 8개랑 이거 8개랑 이거 8개를 다 더해 주는 거죠. 8개 더하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 더해 주면 이걸 다 더해 주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자, 8개가 넘어가는 9개 자리가 된다. 그러면은 맨 앞에 그 9번째 자리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죠. 그냥 사라지는 거고 끝에 있는 맨 뒤에서부터 8개만 남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페리티 비트하고 내가 받은 다음에 앞에 있는 8432 32개의 비트를 사용해서 만든 페리티 비트하고 내가 받은 비트하고가 같으면은 이건 정상적인 데이터니까 쓰면 되는 거고요. 이게 다르면은 이 데이터를 버리고 다시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0011, 0100, 0000, 0000 얘는 이렇게 되면은 휴미디티 데이터가 이제 습도 데이터가 뭐 35, 그래서 53%가 되는 거고 템퍼레처 데이터는 0001, 1000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18, 이제 얘는 이제 둘 다 H라고 붙어 있는 거는 16진수를 의미래요. 16진수로 18이니까 10진수로 따지면 다시 24라는 24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습도 값과 온도 값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값들은 그냥 센서에서 보내주는 값이죠. 요 데이터를 디지털 값을 즉 우린 이 값만 읽어서 이 값을 바로 출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아날로그 값이라면 이 아날로그 값이 실제 값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계산을 해주거나 뭐 표를 만들어주거나 이걸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디지털은 정확한 값 자체를 그냥 보내주니까. 그래서 디지털 센서는 아날로그 센서에 비해서 값이 훨씬 비싸고요. 두 번째로 이 정밀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비쌉니다. 그래서 디지털 센서 값들은 생각보다 좀 많이 비싼 것들이 많아요. 대신에 비싼 만큼 값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센서 값을 조정하지 않아도 내가 이 센서 값이 얼마인지를 해석하지 않아도 얘는 정확한 값을 우리한테 알려주니까 쓰기는 훨씬 편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타이밍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얘는 이제 우리가 뭐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간단히 소개만 하면은요.
요런 거예요. 그냥 GND 하고 VDD 있으면은 그 핀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값이 오는 거잖아요. 얘가 요 핀, 데이터 핀 하나를 통해서 값이 오는 거예요. 값이 올 텐데 이 값이 5V로 올 수도 있고 0V로 올 수도 있겠죠. 5V 또는 0V로 오는데 저거를 이렇게 찾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5V로 오고 0V로 이렇게 떨어지고 요 사이, 요 사이 얼마나 떨어지고 얼마나 오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 비트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이제 각각의 센서들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값들은 지금은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여기서 이것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하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아까 하나의 핀을 통해서 0V, 5V가 계속 짧은 시간 동안 바뀌면서 오는 거예요. 바뀌면서 올 때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읽어서 이 각각의 비트 값, 즉 그 8개 비트씩 5개가 되는 8, 5, 40개의 비트 값을 순서대로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타이밍에 대한 데이터 타이밍에 대한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고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뭐 18ms 이상 뭐 80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는 잘 몰라도 DHT11이라는 걸 가지고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저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그거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냥 고맙게 쓰면 됩니다. 고맙게. 어떻게 쓰느냐? 아까 우리가 라이브러리 설치했죠. 라이브러리 설치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를 그냥 쓰면 돼요. include dht.h 이렇게 헤더 파일만 넣어주면 이제부터 이 헤더 파일을 include 시킴으로 인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DHT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DHT를 통해서 DHT에 뭐 이렇게 핀하고 타입하고를 이제 집어넣어서 우리가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DHT.begin으로 시작하는 거고 센서 값을 읽을 때는 DHT의 read humidity, read temperature 요걸 사용해서 습도 값하고 온도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보면 그냥 연결해 놓은 거 볼게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여기 2번에 지금 연결시켜 놓은 거고요. 여기 플러스 5V 들어가고 GND 들어간 거죠. 즉, 요 두 개는 이 센서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원이 들어간 거예요. 전원이 들어간 거고 얘가 작동이 되면서 데이터 이 핀을 통해서 아두이노 쪽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2번을 통해서 아두이노는 신호를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2번을 통해서 DHT11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걸로 쓰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고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셋업에서 시리얼 통신 9600 해줄 거고 DHT 테스트 시작하겠다 화면을 보여주고 DHT.begin 이제 DHT를 시작을 해주는 거죠. 온도랑 습도 센서가 시작이 됐어요. 자, 루프 함수를 통해서 맨 처음에 한 2초 정도 쉬어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를테면은 지금 센서가 초기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두이노가 초기화가 먼저 되고 센서가 나중에 초기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 아두이노는 초기화가 돼서 얘가 넘어가고 있는데 센서가 아직 초기화가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잘못된 데이터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아두이노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약간 늦춰주는 거예요. 2초 정도 늦춰주고 그리고 읽어주는 거죠. DHT.read humidity 그래서 습도 읽어주고 온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read humidity true 이제 참인지 아닌지 이걸 갖다 또 읽어주는 거죠. 읽어줘가지고 htf 값을 is none 이라는 함수 안에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그 true인지 false인지 즉 적절한 값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적절한 값이면 true가 나올 건데 is none이니까 그 적절하지 않은 값이면 true가 나올 거고요. 적절한 값이면은 h가 정상적인 값이면 is none이 아니니까 이제 false가 나오겠죠. 셋 다 false가 됐을 때 여기 가운데 있는 이제 우어 연산자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5호 연산자는 셋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전체가 참이 되는 거죠. 자, 셋 다 거짓일 때만, 즉 어느 쪽도 잘못되지 않은 데이터일 때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어느 쪽도 잘못되지 않은 데이터일 때만, 얘가 잘못이 아닐 때 얘를 건너뛰는 거고, 건너뛰어서 이쪽으로 오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은 failed DHT sensor라는 거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자, 시리얼 통신으로 보내주고 리턴 끝내는 거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리턴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요 안에 걸 실행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와서 휴미디티 찍어주고 H값 화면에 출력해 줄 거고, 그 다음에 퍼센트 나오고, /TS니까 얘는 탭이죠. 탭. 한 탭 오른쪽으로 한 4칸 정도 간 다음에 템퍼리처 화면에 출력해 주고, T라는 변수에 적힌 요 T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값을 출력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도시인데 여기 이제 뭐 별표 C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F라는 값을 출력해 주고, 여기 이제 doF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여기 C는 섭씨 온도인 거고 F는 화씨 온도인 거죠. 그래서 리드 템퍼리처 해주면, 그냥 해주면 섭씨 온도를 읽을 거고, 얘를 true로 해주면은 얘를 화씨 온도로 읽어서 F에 저장을 해주겠죠.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습도값, 온도값 이런 것들을 화면에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쭉 찾을 수 있겠죠. 실제로 집어넣어서 이제 실행시켜 본 결과입니다. 휴미디티가 40%고 템퍼리처가 27도 혹은 80.6 페런하이트, 화씨 80.6도, 섭씨 27도, 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출력될 수 있는 DHT11이라는 우리가 디지털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디지털 센서가 조금 비싸서 그렇지 훨씬 좋기는 좋아요. 아날로그 센서는 그냥 밝다 어둡다 요 정도 구별하는 거는 별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 지금 조도가 얼마인지, 지금 온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 센서를 사용해서 읽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리고 읽는 사람마다 이제 오차가 날 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디지털 센서 같은 경우는 이거 누가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센서에서 나오는 값이 똑같으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할 내용들은 조금 봤고요. 자, 한 번 더 보면은요. 여기 DHT11 센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두이노 키트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있을 건데,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지 마시고요.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얘가 있으면은 얘를 써서 온도가 28도가 넘어가면 빨간색 LED가 한번 켜지게 해보고, 25도에서 28도 사이면은 초록색 LED가 켜지게 해보고, 25도 이하면은 노란색 LED가 켜지게, 즉 LED 3개를 적당한 위치에 우리가 달아야 되겠죠. LED 빨간색 LED를 이를테면은 이제 뭐 10번 핀에다가 달고, 초록색 LED를 11번 핀에다가 달고, 그 다음에 노란색 LED를 12번 핀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각각 온도 값의 변화에 따라서 빨간색이 켜지게 할 건지, 초록색이 켜지게 할 건지, 노란색이 켜지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으면서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보니까 또 PC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거하고 조금 또 다른 이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 혹시 있으시면은 이제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보시기를 제가 좀 이제 추천을 드릴게요. 한번 해보시면은 꽤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꼭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오늘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요, 두 가지 센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두 가지 센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첫 번째 센서는 CDS 센서라고 해서 이제 아날로그 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아날로그 센서를 사용을 할 때는 여기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다시 한 번만 좀 보면은 여기 아날로그 센서죠. 얘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전압값을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즉 아날로그 센서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센서는 대부분 저항값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콘덴서 그 축전지 용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저항값의 변화예요. 즉 빛이 쐬면은 저항이 작아지고 빛이 없어지면 저항이 커지는 이런 식이 되면은 저항값 자체를 측정하는 건 어렵고요. 저항값 자체를 측정하지는 않고 보통 여기에다가 한쪽에 플러스 5V 다른 쪽에 GND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는 센서의 저항인 거고 다른 하나는 고정 저항, 여기 10kΩ짜리 고정 저항을 넣었죠. 그렇게 해서 이 센서 저항이 작아지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부분에 흐르는 요 부분의 전압은 높아지게 될 거고요. 이 센서 저항이 커지면은 여기 전압은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커지거나 낮아지는 전압을 아날로그 인 요 부분을 통해서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A0, A1, A2, A3, A4, A5 여기 중에 하나에다가 들어오게 하고 그 전압값을 읽는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날로그 센서를 사용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디지털 센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디지털 센서 DHT11 같은 경우는 아예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비트로 구분돼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온도값, 습도값 자체가 들어오는 거죠. 온도값, 습도값 자체가 이렇게 온도값과 습도값 자체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들어온 값 자체를 그냥 읽어서 화면에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디지털 핀에서 읽습니다. 아날로그 핀에서 읽는 게 아니라 디지털 핀에서 그냥 읽어가지고 그냥 바로 보여주면 돼요. 사용하는 법은 훨씬 간단합니다. 사용하는 법은 훨씬 간단해요. 다만 라이브러리가 조금 필요하긴 하죠. 이렇게 40개의 비트가 쭉 들어왔을 때 얘를 어떻게 하나씩 읽은 다음에 32개를 가지고 요 페리티 비트를 계산할 수 있느냐. 앞에 있는 8개를 가지고 습도를 계산하고 뒤에는 8개를 가지고 온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온도값 자체가 오는 게 아니라 40개의 일렬로 되어 있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이 비트들을 쭉 찾아낸 다음에 그 중에서 32개, 그 중에서 8개를 찾아가지고 읽어야 되니까 이런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이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만들지 말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쓰자는 얘기예요. DHT11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잘 만들어 놨고 잘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쓰면 돼요. 얘를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읽을 때도 dht.read humidity, read temperature 화씨로 읽고 싶으면 여기다 true 넣어가지고 읽어주면 되죠. 끝이에요. 더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자, DHT에서 2번 핀에다가 DHT11을 연결했다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DHT.begin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읽는 거고, 이게 끝이죠. 이러면은 이제 다 된 거예요. 이러면 쉽죠. 어떻게 되는지 굳이 요 DHT라는 저 라이브러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뭐 공부하고 싶으면은 이제 안에 열어가지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습도하고 온도를 읽는 걸로 그냥 좋게, 그러면 그냥 이 함수를 쓰는 걸로 끝나면 되는 거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한번 더 해보시기를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또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